세션의 호스트 맡은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취향 컨벤션 플로피 2.0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저희는 6개의 토크 세션과 6개의 음악을 공연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와중에 두 번째 토크 세션 시간이고요. 저희가 다양한 취향이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듯이 다양한 취향 중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인데, 이번에는 취향이 문화가 되는 경험이라는 주제로 아주 또 엄청난 분들을 모셔볼 건데, 혹시 DMZ 피스트레인이라는 페스티벌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오신 분들 저는 왠지 다 DMZ 한번 DMZ 굿즈도 가지고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하게 DMZ 페스티벌의 디렉터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DMZ 페스티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두 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소님과 김혜인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네. 잘 나오시죠? 네, 잘 나옵니다. 오케이. 저희 앉아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DMZ 갔다 오신 분들 꽤 많던데요? 저희 반다나를 들고 계시고 이거 미리 사전에 네. 약간 친구분들 부르신 거 아니죠? 저희 자원활동 하셨던 분들인가? 라고 진짜요? 해가지고 봤는데 아니야 그냥 네. 팬덤이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또 저 뒤에도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반갑습니다. 네. 광주에서 뵈니까 또 새롭네요. 네. 저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분 짧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의 총감독을 맡고 있는 김미소고요. 네, 페스티벌 전체 기획이랑 운영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DMZ 피스트레인에서 마케팅을 주로 맡고 있는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는 아니고 작년에 합류를 해서 2번 페스티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광주에 어떻게 오게 되셨죠? 플로피 때문에 오게 됐죠. 후지락에서 놀다가 맞아요. 삑 당한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이 플로피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고, 두 분이랑은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 됐고요. 사실 제가 그 플로피 때 어떤 토크 세션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그 일본에서 열리는 후지락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 또 우연하게 만났어요. 그죠?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일단 이거는 또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스티벌입니다. DMZ 페스티벌, 피스트레인은. 거기 계신 분들은, 노시는 분들은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아요. 좋은 의미로. 일단은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DMZ 피스트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저희가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5번을 했고, 지금 이제 내년에 6번째를 준비 중인데요.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강원도 철원에서 6월 둘째 주에 개최되고, 음악을 통해서 평화를 경험하자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대 시내에서 이제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음악 공연을 기획하는 독립기획자들이 중심이 돼서 조금은 상업지향적인 페스티벌과는 좀 다르게 네네. 세상에 좀 개성 있고 다양한 음악들을 좀 소개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너무 저희가 오늘 여기 플로피도 광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도시 서울에는 모든 게 너무 포화 상태이기 맞아.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특별한 공간성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는 자발적으로 네네. 저희가 DMZ 철원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DMZ 철원이라는
베뉴, 그러니까 장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을까요? 실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2017년 상황만 해도 남북 관계 상황이 굉장히 긴장 상황이었고 또 이제 트럼프랑 김정은이 핵 버튼 누르면서 싸운다 막 이런 시기였었어서 네네. 사실 뭐 음악이 반전 운동에도 늘 동원되기도 했었었고 반전을 외칠 때 또 우리가 아는 뭐 우드스탁이나 글라스톤베리나 이런 유명한 페스티벌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었고 그런 갈등이 있는 순간에 음악이 늘 존재했었었는데 실제로 남북 상황이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평화적인 얘기를 음악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간도 이제 경기 DMZ, 강원 DMZ, 뭐 파주, 고성, 철원을 생각했는데 철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낯설고 이색적인 네네네. 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럼 철원이다. 아니 서울을 사실 벗어나서 어떤 공연을 한다 이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페스티벌이라는 특성상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딴의 고민에서도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사실 DMZ 페스티벌은 이런 헤드라이너가 없는 페스티벌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간 다양한 음악을 넘어서 취향을 좀 공유할 수 있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DMZ 피스트레인이 페스티벌로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어떤 방향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뭐 아까 음악을 통해서 평화를 경험하자도 있었지만 저희가 음악 공연을 만드는 기획자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멜론 탑백만 듣고 너무 케이팝 중심의 이런 거 말고도 세상에 너무나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티켓 세일즈, 티켓 파워가 있는 뮤지션들 말고도 네네. 좋은 어떤 다양한 음악을 하고 있는 개성 있는 뮤지션들이 많은데 이런 뮤지션들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 시작을 해서 좀 그런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음악 큐레이션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실제 헤드라이너급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 모실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공간이 주는 게 사실 되게 크거든요. 엄청 크죠. 그래서 페스티벌은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뮤지션도 섞여 있는데 그 베뉴가 주는 어떤 인상적인 그리고 내 친구들과 같이 가서 뭔가 같은 시공간에서 느끼는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야말로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공연을 좋은 뮤지션들의 큐레이션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바이브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취향이 되는 경험 페스티벌이라는 딱 주제에 걸맞는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 그러니까 답변 주신 게 이 키워드의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사실 DMZ 피스트레인은 매년 슬로건이 좀 바뀌어요. 이게 이제 올해는 춤을 추고 바라만 봐도 뭐 작년에는 서로에게 선을 긋기 전에 춤을 추자 어떤 춤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매년 슬로건이 바뀌는 건데 이런 슬로건이 또 DMZ를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슬로건을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시작부터 일단은 시작하게 된 계기는 먼저 미소 감독님 시작은 말씀해 주시죠. 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사실 이제 자 레츠 플로피 취향 중심의 페스티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뭐지?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어떤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려면 이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한데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취향으로 연결되는 우리 뭐 이런 네네. 카피를 뽑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스트레인도 이게 음악을 통해서 평화를 경험하고 DMZ에서 페스티벌을 해? 라고 하는 것들과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전달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선을 긋기 전에 왜냐면 DMZ는 완전 보더라인으로 정확히 그쵸. 선이 네. 그어져 있는 건데 선 긋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네가 누군지 모르고 너도 내가 누군지 몰라도 일단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이 춤추는 게 이거야말로 평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데서 저희가 슬로건을
만들었고 저 슬로건 자체가 그래서 쭉 보이죠. 네. 페스티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쭉 보이고 보여요. 예. 저희도 어쨌든 저희도 만드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합류를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한테도 처음에 이제 페스티벌 날짜가 정해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지 하고 요입당을 할 때 저희 입장에서도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네네. 맥락화 작업, 그 컨텍스트를 저희 입장에서도 스스로 올해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을까라는 걸 이제 세팅할 때 그 마음가짐을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래서 실제로 이 슬로건을 정하는 과정이 밖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되게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취향으로 연결되는 우리라는 슬로건을 가진 플로피 페스티벌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저는 DMZ 페스티벌의 슬로건이 항상 너무 인상이 깊어요. 그러니까 춤을 추고 바라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의도하신 대로 너무 그 슬로건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페스티벌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그 슬로건 자체가 너무 인상 깊다는 생각을 좀 많이 맞아요.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페스티벌에 저 같은 경우도 너무 공연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페스티벌 보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이랑 놀러 가는 입장 되게 다르잖아요. 저는 놀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처음부터 슬로건이 막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뭐 라인업 보고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뭔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사실 간다기보다 그냥 갔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묻어나고 이 페스티벌과 이 공간과 이 무드가 마음에 들었을 때 나중에 갔다 와서라도 추후에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아 이런 메시지가 있었지 이런 거를 좀 한 번 더 제가 다시 생각해 볼 때 꼭 떠오르게 돼서 꼭 슬로건이 저는 만드는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하고 컨텐츠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슬로건을 더 담아서 컨텐츠 하나라도 더 만들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즐기는 입장에서는 저 나중에 블로그 후기들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도 요 슬로건을 곱씹고 다시 찾아봐 주시면서 의미에 대해 한 번씩 더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향후에 이제 페스티벌이 끝나고 향후의 여운을 많이 남게 해주는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매년 인상 깊게 보고 있고 내년에도 어떤 슬로건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년 내내 저희 엄청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근데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한번 해보고 페스티벌 기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참가자들의 취향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들의 취향을 어떻게 좀 캐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페스티벌에 녹여내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저희는 참가자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는 스타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페스티벌 만들 때 저희가 원칙 그리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그리고 라인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남들이 보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투쟁적으로 서로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어떤 원칙과 태도 같은 게 있어서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우리가 좋고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게 좋으니까 남들도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는 형식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한테 설득을 하고 우리 동료들한테 설득을 해서 모두 다가 좋아 이 방향이 맞아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들을 만들어야 그게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향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한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라는 그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할 말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맞는 말씀이고 공감하는데 저는 확신은 없어요. 저희 항상 근데 이게 그런 거 같아요.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 저 네. 같은 경우도
아 이런 취향, 그러니까 너무 취향이 많고 너무 좋고 재밌는 페스티벌과 이벤트가 한국에도 지금 너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층을 공략할까라는 사실 접근보다 그냥 모르겠다 진짜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밌는 거 같은 걸 그냥 보여주고 이걸 좋아하시면 그게 맞았을 때 서로 이제 좋은 거고 그렇게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야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저희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저희 맨날 다른데 애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엄청 체크해요. 그럴 것 같아요. 연연하고.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무리 이제 나의 주관이 뚜렷하다고 해도 고민은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들의 과정이 아까 전 타임에서도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게 좀 진정성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두 분과 또 수정님이라고 한 분 더 계신데 세 분이 진짜 열띠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은 해요. 근데 너무 열띤 토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기획의 페스티벌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다. 이게 국내에 한정되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해외 페스티벌도 경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독일에서 월요일 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차 적응 아직 못 하셨다고 잠을 못 주무시고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좀 어떤 페스티벌에서 좀 영향을 좀 받은 게 있는지 너무나 많겠지만 그리고 사실 이거를 좀 피스트레인에 좀 녹이고 싶은 게 있는지 혹은 적용 사례가 있는지 또 조금은 궁금해요. 실제로 뭐 여기 저희랑 같이 자리 안 하고 있는 이수정 예술감독이 훨씬 더 네네. 많이 보고 뭐 그녀는 이제 그런 역할이어서 그러긴 한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이 그 수정이사랑 덴마크에서 하는 로스킬데 페스티벌을 갔었었는데 그 로스킬데 페스티벌도 71년도에 생긴 페스티벌인데요. 근데 거기도 아예 굉장히 우리가 올해도 뭐 스자 오고 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메이저한 아티스트도 나오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비영리 페스티벌이다라는 것들을 완벽히 다 선언하고 진행을 하는 페스티벌인데 실제적으로 한 그 티켓을 팔지만 티켓을 팔고 나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각종 그 비영리 네. 재단 같은 데 다 기부를 하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어떻게 운영 모델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공공성을 가지고 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지금 50년이 지나도록 이 레거시가 이어지는 건 뭘까? 네. 그런 동력은 뭘까? 그런데다가 자원활동가가 3만 명이더라고요. 3만 규모가 어떻게 돼요 페스티벌? 규모가 한 15만 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도별로는 좀 다른데 네네. 그래서 자원활동가가 3만 명이고 1년 내내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2, 3천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되게 인상적인 게 피스트레인보다 더 큰 존이 그 자원활동가 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 자원활동가들이 갈 수 있는 F&B, 뭐 액티비티, 그들을 위한 뭐 무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굉장히 좋은 아티스트를 어떻게 데려올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 어떤 추구하는 가치를 50년 동안 어떻게 유지하고 이런 운영 모델은 어떻게 가능할까? 뭐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그런 게 더 궁금하긴 합니다. 인상적이었고. 두 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길게 봐야 된다. 길게 보시고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럼요. 좀 혜인님은 저는 정말 이벤트 하나하나, 가는 페스티벌 하나하나 엄청 감동을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월요일에 이제 다녀온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리퍼반 페스티벌이라고 네네. 그 쇼케이스 형태로 그 어떤 나라나 이제 유명한 레이블들이나 그런 데들이 리퍼반이라는 함부르크의 유명한 이제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 주변을 중심으로 한 40, 50개의 공연장에서
이제 각각 그 쇼케이스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선보이고 싶은 뮤지션을 각 정부나 뭐 레이블이나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이제 거의 한 4박 5일 정도 열리는 페스티벌인데요. 거기서는 저는 엄청 인상 깊었던 게 개막식. 네,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너무 좋은 감동적인 공연은 이제 어딜 가나 많으니까. 네네. 이제 개막식에 리퍼반 페스티벌의 이제 디렉터 분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시고, 그 리퍼반 페스티벌을 함께 이제 지원해주고 만들어주는 공공의 이제 문화부 장관, 그리고 이제 그 함부르크의 시장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해주시는데, 정말 모두가 그 지역과 음악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이번 리퍼반 슬로건의 구호를 너무나 이렇게 외치시면서 음악의 이 페스티벌을 위해 모두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네, 저는 그거에 너무 감동했어요. 이게 사실 취향을 얘기하는 페스티벌이잖아요. 취향 네네. 서로 이제 존중해야 되는 거고 서로의 취향을 내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정말 그 문화부 장관님이 나오셔서 Let the music grow 이러면서 이제 그 너무 멋있게 음악의 성장을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지역사회랑 그렇게 깊게 연결된 이제 그런 오래된 페스티벌을 가면 항상 저는 DMZ 피스트레인도 이렇게 그냥 오래오래 커뮤니티와 맞닿아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어떤 다양한 경험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거를 나에 맞게끔 커스텀하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DMZ 페스티벌에서는 항상 그게 느껴져요. 피스트레이에서는 항상 그게 느껴지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두 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제가 갔던 페스티벌 중에 제일 재밌는 페스티벌은 피스트레인이다. 동의하시나요? 사실 그런 자연이랑 음악이 어우러져서 사실 공간이 주는 어떤 느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기획자로서 혹시 이런 피드백과 혹은 또 안 좋은 피드백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 사실 처음에 첫 해 때 저희가 2018년도에 3개월 만에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고, 대체 철원이라는 데에 정말 젊은 관객들이 얼마나 올까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첫 해에 한 8천여 명이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그림 자체가 와, 어떻게 이런 바이브가 나오지? 라고 하는 거여서 뭐 남녀노소, 철원의 그 지역 주민들, 뭐 군인분들, 맞아요.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노는 앞단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얼리 어답터, 네, 뭐 힙스터 이런 분들이 사실 피스트레인은 첫 해에 와서 그 어떤 때깔을 내주셨는데, 네네. 그 바이브가 너무 좋아서 아, 이거는 우리가 잘 만들어서 그렇다라기보다 이 공간이 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조금 기존의 것과는 달랐던 거, 그리고 여기에 올 사람들도 그 가치나 다름을 이해를 한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헤드라이너 없다, 뭐 차별하고 규정하지 않는다 있고, 저희 마지막에 이제 애써 멋내지 않는다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멋부리려면 예산도 더 있어야 되고 실제 때깔도 더 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음악에 좀 집중하고 이 공간이 주는 거에 집중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들을 좀 더 들여다보자 라는 게 조금 선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바이브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그걸 톤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톤 유지하는 게 어렵기도 하잖아요. 저는 페스티벌, 그러니까 DMZ 페스티벌 첫 해는 갔었나 안 갔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 3, 4 다 갔었던 것 같아요. 2회차였던. 근데 사실 이 페스티벌에서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것들, 사실 의도하진 않았어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항상 어딜 가든 이제 음악이 다 들리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 놀이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요소들이 사실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가 페스티벌 정말 많이 다녔지만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없었는데 너무 칭찬만 하나요? 아무튼 그런 페스티벌이라서 저는 너무 이제 감명이 좀 깊고 있고, 참가자들이 사실 페스티벌에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저처럼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기획할 거야 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시와의 관계도 있을 거고, 뭐 고속 가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이 고속정 밑으로 가면 또 되게 멋있는 아저씨가 배 타고 이렇게 또 투어도 해주시고, 사실 이거는 어떤 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일단은 저희가 그런 거죠. 한 2년 정도 고민을 했던 거는 사실 음악을 좋아하고 피스트레인에 와볼 만한 관객들은 이제 다 왔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주변부에 네. 이 친구들의 친구들을 다시 또 끌고 들어오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룹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면 이런 패션도 좋아할 것 같고, 네네네. 이런 패션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런 피스트레인을 몰랐지만 분명히 알면 오게 될 텐데,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플로피의 이런 서브컬처를 좋아하거나 네.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피스트레인은 못 들어봤지만 분명 알면 온다, 무조건 이런 간다. 거여서 사실 여기 지금 있는 와이너더스랑도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했었었고, 네, 그래서 저기 스트릿 브랜드라고 다른 이제 패션 브랜드랑도 그런 작업들도 하고, 또 브랜드하고도 그런 작업들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캠핑이나 아웃도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랑도 같이 분명히 우리가 이런 프리젠테이션도 하면 그런 사람들도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미 음악을 좋아하고 페스티벌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외에 다른 장르 그리고 뉴 제너레이션들이 어떻게 보면 페스티벌 되게 올드 패션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한 번 경험 허들이 높아서 그렇지 경험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서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되게 새로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영업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진짜로 사실 피스트레인 하나만 보고 철원을 간다라고 해도 저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수정 감독님, 아티스트 섭외를 다 담당하시는 이수정 감독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네. 대변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진짜 저희가 페스티벌이 어떻게 다른 곳이랑 그래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는데, 네. 아티스트 분들을 섭외한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의 그런 진정성 그런 이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저희가 왜 페스티벌을 철원에서 여기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전달하면서 아티스트 분들한테도 조금 더 특별한 무대, 철원이어서 가능한 무대, 피스트레인이어서 가능한 무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십사, 좀 그런 밑작업, 뒤에서 그런 작업도 엄청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잘 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철원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음 시작과 지금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지셨는지,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 뭐 지역이랑 뭔가를 하거나 이제 공공성을 유지를 하려면 사실 저희 공공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쵸. 구조기도 하고, 또 장소라는 게 그 지역의 공간을 쓰다 보면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제가 철원 출신 아니고요. 강원도 출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철원을 찍어가지고 들어가서 저희 여기서 페스티벌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얘네 뭐지? 라고 해서 좀 첫 해에는 서로가 누군지를 모르고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첫 해 때
철원에서는 그랬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광주만 해도 되게 큰 도시인데 철원은 인구 4만밖에 안 되는 정말 소도시여서 이런 젊은 친구들도 이제 이런 룩이 다른 다르죠, 이런 다르죠. 친구들이 철원에 와서 이렇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노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이러면서 저희가 두 번째 해가 됐을 때 저희가 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예산을 더 줄게 하셨어요. 예, 예산을 더 줄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런 콘텐츠가 생겼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환대를 해주시고 이제 한 6번째가 되다 보니까 그 저희 주변 고석정 주변에 있는 상권에 계신 이제 가게 사장님들 가게 사장님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또 철원은 군부대가 주둔을 하다 보니까 군인분들이 자원활동가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참여하시는 군인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호스트가 되는 경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죠. 예.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사실 첫 해부터 합류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여서 이렇게 그냥 지역 커뮤니티, 지역분들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지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피스트레인 작년에 끝나고 나서 이제 미소 감독님이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볼 때들이 좀 많다. 그래가지고 고마운 분들한테 네. 인사하고 그때 이제 뒤에서 도와주셨던 철원 관계자분들을 다 만나면서 이게 그냥 서울에서만 내가 이렇게 패스트트레인 준비하다 보면 나 좀 쿨하고 재밌고 멋있는 거 하고 있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다 만나는데 진짜 이게 지역사회에서 촘촘히 정말 버스 회사 맞아요.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한마음으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서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페스티벌은 성공적이어서 네. 그래서 사실 그 주변의 상권이 안 도와주는 페스티벌도 더러 있어요. 왜냐면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민원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지역과 어떤 뭐 기획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좋은 페스티벌이 나오는구나. 그게 또 참가자한테 영향을 미쳐서 어떤 뭐 이런 나만의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취향들을 찾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일단 너무 좋은 그림이잖아요. 좋은 그림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또 재방문율 말씀하시는 충성고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원에 4만 명이 있습니다. 저 두 분이 생각하시는 베스트 DMZ 피스트레인이 좀 궁금해요. 저는 19년이었던 것 19년, 같아요. 19년 저 기억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18년도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사고 안 나고 한 게 다행이지.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3개월을 번갯불을 콩고 먹듯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싶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동료들과 막 우리의 원칙, 우리의 태도, 우리의 기준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엄청 치열하게 막 우리 피스트레인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준비했던 과정도 좋았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예산이 제일 많았고 스테이지가 3개였어요. 예산이 그죠? 제일 네. 많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야제도 하고 이제 맞아요. 스페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노동동사, 월정리역, 소위산에서 이제 DMZ 스팟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이 했었어서 그때 19년도가 좀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뭐 안 아픈 해가 없죠. 그쵸. 다. 혜인님은? 저는 사실 2번밖에 안 만들었고 이전에는 관객으로만 갔었어서 저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피스트레인 너무너무 재밌고 저도 너무 재밌게 하지만 아직 저는 더 재밌게 하고 싶어서 저도 그럴 것 아직 같아요. 목말라요. 네. 저는 사실 피스트레인의 저의 기억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고석정 그 입구 피스트레인 하는 입구 딱 들어가면 SCR 부스 분수대 SCR 부스가 있는데 거기 할머니, 애기, 군인 뭐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노는 음악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직도 사실 저는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개개인의 취향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어떤 페스티벌이 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물론 공연 하나하나 너무 다 좋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최종적인 DMZ 페스티벌, DMZ 피스트레인의 목적이 좀 궁금해요. 길게 보고 계시다 그랬는데. 저는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최종 목표가 뭐 규모가 어디까지 돼야 돼 이런 것보다 네. 사라지지 않고 정말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DMZ만에 처음 오는 사람도 DMZ만에 딱 왔을 때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가 형성되어 네. 있었으면 아직은 좋겠다. 5년밖에 하지 않았고, 한번 와보셔서 재밌으신 분들은 DMZ는 뭔가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막상 이제 몇십 년씩 한 해외 페스티벌들을 다니다 보면 정말 이 문화가 쉽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문화라는 게 꼭 그 DMZ에 와봤던 사람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DMZ에 이제 한 번 처음 와본, 10년 뒤에 처음 와보신 분들도 이 DMZ에서 형성돼 있는 DMZ만의 뭔가 그런 확실한 색깔이나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소 대표님. 그쵸. 이게 요즘 드는 고민이고, 제가 인터뷰 할 때도 뭐 여기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너무 뭐가 많잖아요. 뭐가 많죠. 뭐가 너무 많고, 그럼 되게 시류에 휩쓸리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금방 소모되기가 쉽고, 누군가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해놓은 건데, 금방 지겨워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피스트레인을 오랫동안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저런 거 하나쯤은 그래도 계속될 수 있게끔 같이 지켜주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이수정이 한 30년은 해야 돼 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30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해외 페스티벌처럼 어떻게 50년이 지나도 이게 문화가 되고 레거시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레거시를 좀 만들어서 피스트레인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페스티벌이 생기고, 맞아요. 피스트레인이 네. 있었기 때문에 철원에도 또 다른 어떤 무언가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이제 건강한 연쇄 작용들이 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짧아요. 사실 피스트레인 말고 또 알프스라는 또 하시고 AA라는 컨텐츠 매거진도 하고 계신데, 짧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또. 기회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페스티벌을 하는 시즌 이외에는 알프스라는 이제 뮤직 에이전시에서 물론 이제 다른 그 공연 이벤트도 이제 하지만, 주로 이제 뮤지션분들,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인디 뮤지션들, 독립 뮤지션들과 긴밀하게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뮤지션분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같이 해외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같이 공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이전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하는 일을 좀 어떻게 하면 주변 분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가, 네. 그런 차원에서 AAA라는 이제 라이브 음악, 공연, 이런 공연 산업, 글로벌 음악 산업 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매거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AA alps.kr 팔로우 해주시면.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컨텐츠 그러니까 질이 너무 높아요. 인정하시죠? 근데 한 번쯤은 꼭 그래서 구독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내지를 못해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글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서 꼭 한번 읽어봐 봐주셨으면 주세요. 좋겠고, 저 혹시 저희가 시간이 없지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두 분한테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마이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무료 시절부터 페스티벌에 참여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무료 시절보다 해외 인디 뮤지션 출연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평소에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무료 해외 인디 뮤지션을 좀 섭외를 좀 더 추진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 네네네. 그 첫 해하고 아까 두 번째 해 때가 예산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이제 저희가 공공 예산을 봤는데 한 그 공공 예산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코로나 이후에 예산이 완전히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축소가 된 상태에서 유료화를 전환해서 지금 이제 제작비는 2018년도 처음에 했던 정도의 규모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저희도 티켓도 열심히 세일즈하고 공공 예산도 더 확보하고 스폰서십도 더 많이 받고 이러면 이제 아티스트 출연료에 배당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좋은 퀄리티 그리고 지금도 물론 좋지만 더 양적으로 많은 개성 있는 해외에 있는 좋은 뮤지션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러고 싶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만큼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3분의 1이 줄어든 건가요? 3분의 2가 줄고 3분의 1만 남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19년도에 15억을 받았는데 지금 5억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나머지는 그러다 보니까 티켓 세일즈를 통해서 저희가 티켓을 판매하는 금액이 사업에 전면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한 분만? 혹시 DM 피스트레인 대표님들께 한번 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다. 저기. 저는 그 기획자를 최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꿈꾸게 된 학생인데 혹시라도 그 페스티벌 기획자를 꿈꾸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거라던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페스티벌 기획을 하려면 지금 일단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렇게 용기 내서 질문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멋있어요. 일단 피스트레인에 오십시오. 내년도에 오시고요. 자원봉사 지원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원활동을 통해서 실제 기획자에 입문하고 저희도 그렇게 됐다 스텝이 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뭐 광주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광주에도 좋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원활동들을 통해서 아 진짜 현장에서의 일들이 이런 거구나부터 시작을 하고 굉장히 많은 페스티벌을 보시면서 스스로의 어떤 취향과 관점을 발견하시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두 분, 또 한 분 더 있는데 한 분은 이제 발리 가셔서 못 오셨고, 그러니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재밌으셨나요? 두 분도 혹시 괜찮으셨나요? 네네. 아니 너무 저는 솔직히 여기 이제 전시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얌전히 잘 안 돼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이런 레츠 플로피라고 이제 취향 중심으로 한 이런 페스티벌이 되게 이색적이고 낯설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 토크 세션도 있고 공연도 있고 또 이런 전시도 있고 한 것들을 쭉 그냥 나 이것만 관심 있어 라고 이제 그것만 보고 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좀 경험하시면서 아 이런 류의 페스티벌도 있구나를 좀 만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저는 놀려고 와서 저는 이제 계속 재밌게 네. 놀면서 이런 일을 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되게 잘 놀거든요. 재밌게 놀다 가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두 분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